마스크를 쓰고 출소하는 김학의 전 차관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뇌물수수, 성접대, 8가지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홀가분해진 표정 스쳤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던데요. 먼저 19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 말씀 하고 가시죠. 변론 중에 당연히 무죄를 또 생각하면서 저희가 재판에 임했고, 저희들이 마지막 의견서를 낼 때는 이 정도 소명을 하면은 재판부에서 믿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이후에 검찰에 명운을 걸고 공소시효가 지나도 철저히 수사를 하라 했지만 무죄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왔던 걸까요, 변호사님? 예, 그 무죄인 부분하고 면소인 부분이 좀 네. 구분되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예, 면소인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다 무죄가 된 겁니다. 그 무죄가 된 부분은 왜 무죄가 됐느냐? 직무 관련성이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고요. 네. 결국에 이 사건의 본질은 공소시효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걸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네. 본다면 기본적인 비판인 왜 수사기관을 놓쳐서 공소시효를 도과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대한 네. 기본적인 비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네. 부분 인정한 범죄들은 대부분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그것들은 다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위험 부담 없이 당연히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부분하고 뇌물죄로 연결해가지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일자가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 예를 네. 들어서 어떤 그 신용카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왜 2009년 이후에 한참 이후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사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일들은 2010년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 뇌물하고 연관시켜서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 무죄긴 하지만 김종욱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워낙 그동안에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 쏟아졌었거든요. 예, 일단 김학의 본인은 홀가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볼 땐 사회나 여성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땐 검찰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10년을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제가 그리고 또 재판부도 마찬가지지만 판결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부끄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안은 진짜 그야말로 왜 우리 사회의 검찰 권력이 변화해야 되는지를 확인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최초에 나왔던 게 아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마 계실 때 차관 임명되면서 동영상이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이 검찰 권력이 이런 식까지 남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분노들을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단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단죄가 전혀 안 되고 말씀 10년이 지나고 수사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무리 좋은 사법적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증거들을 못 만들어내게 되면 사법부가 단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아주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재판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 이런 걸 떠나서라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 사법부 검찰 권력의 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김학의 전 차관은 최후 변론할 때도 그렇고요. 상당히 억울한 것처럼 본인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장선초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그의 편이었다라는 그런 냉정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뇌물도 받았고 성접대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려진 거 아닙니까? 네네. 어쨌든 본인도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들이 많고요. 저는 김학의 차관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옆에서 김성진 변호사님 보고 계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네. 공소시효가 도과될 때까지 지금 벌써 한 2013년, 2014년 문제 제기가 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계속했거든요. 네.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은 김학의 전 차관은 처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 이번에 판결문도 윤 씨에 대한 판결문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딱 2가지입니다.
윤중천 씨의 성접대는 있었다. 검사가 제대로 기소를 했으면은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검찰 출신 차관을 제 식구 봐주기식으로 5, 6년 동안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결과 지금의 무죄 석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김 전 차관이 지금처럼 이렇게 풀려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검찰이 봐줘도 공수처가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건강이 사실 걱정되고 있지만은 황교안 지금 당대표가 하고 있는 공수처 맡겠다는 이 입장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을 가지고 정부에 비판한 세력을 감옥에 넣는 법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네. 비판한다고 감옥에 넣는다는 그 자체가 그 네. 발상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대명천지에 이 정부와 이 시대의 법률가에게 그런 상상 밖의 상상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법은 김학의 전 차관 같이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수처가 설치됐었으면 조국 장관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도 수사하고 공수처도 수사합니다. 수사권을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지 검찰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요. 근데 쟁점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 아닌가요? 지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검찰의 중립성이 현 정부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어쨌든 무죄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어떻게든 잘못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오해죠. 왜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금 철저한 수사를 봤을 때 어떻게 지금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있다고 지금 이 말씀하실 사건도 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있는지 사건도 묻고 검찰이 싶습니다. 이 현 정부 들어와서 물론 사필 규정으로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법리적으로 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무리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과거 정부를 상대하는 김학의 차관이었기 때문에 이 현 정부가 탈탈 털어서라도 그걸 기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잠깐만요. 그 부분 때문에 전 예, 정부 잠깐만요. 때 죄송해요. 저 장선초 소장님 말씀이 끊어졌었는데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된 그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요. 그럼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시절이었을 때 공수처가 있었다면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을 것이다. 네. 네, 변호사님. 정말로 법률가들의 양식을 지금 의심하시는데 모든 법률가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적절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지 공수처가 있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막는 것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그건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럼 지금 검찰은 법조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양식 없는 사람들인가요? 과연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은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정치적 굳이 중립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수사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윤석열이 총장이 적어도 조국 수사에 대한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현 정부 하에서 네.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부 다른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별도로 떼내가지고 공수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어느 검사가 현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것인 저는 정말로 그런 말씀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가는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하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거는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 차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누굽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좀 오히려 정치적으로 제대로 이용당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 현 정부 좀 아닙니까? 다음 자기 문제에 정권에 대해서 그랬으면 칼을 대면 좋겠고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호하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 정상적인 정파적으로 이야기입니까? 계속 말씀하지 저- 마시고 사법 정책에 대한 어떤 빈 사법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검찰이 수사하지 말씀하시다가요. 않는- 예, 아니, 죄송해요. 양심과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네 분 다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논의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이슈에서 두 분께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